결국엔 이렇게 뭐 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에 해당되는 뭐 금전적인 피해가 뭐 고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세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살고 있던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갈 곳에 그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, 실질적으로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, 단순히 한 2, 30만 원, 뭐 예를 들어 뭐 1,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분쟁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못 받게 됐을 때 그걸 실질적으로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서 법적으로 이긴다 한들 남는 게 없는 거죠, 쉽게 얘기해서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어려운 상황인데, 이게 법적으로 어떠한 조언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실행할 수 있을지, 이게 실익이 있을지,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고, 또 그로 인해서 실제로 세입자분들이나 그 관련된 이해관계자분들이 겪는 뭐 불편이나 고통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, 말씀하신 그런 한계들 때문에 법적 해결에도 좀 또 어려움이 있고,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임대차를 둘러싼 그 분쟁을 조정하고 심사하는 기관을 뭐 따로 두기도 했는데,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또 사연자분께서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집주인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면서 보증금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까,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데, 일단은 이게 풀옵션 원룸 같은 경우에 뭐 대항력, 쉽게 해서 그 전입 신고를 하고 건물을 인도받으시면서 전입 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만약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제대로 하셔서 대항력을 취득하셨다면 이 집주인이 그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명의를 바꿨다 하기 때문에 그 명의에 대해서 원래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지만, 임차인이 그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원래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보증금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. 네, 맞습니다. 그 뭐 어떤 이제 오피스텔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있다면서 전입 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전입 신고가 나중에 보증금을 보호받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, 이렇게 대항력이라는 법적 권리를 형성해 주는데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대항력을 만약에 갖추고 있는 세입자분이다 이러면은 그 집주인분이 뭐 내 건데 뭐 내가 뭐 내 맘대로 팔지도 못해라고 여기 사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,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에게는 내 거를 내 맘대로 팔되 세입자가 나는 새로운 주인과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으니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. 네, 뭐 결론적으로는 그 보통 이제 뭐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거는 뭐 기정사실일 거고요. 그에 따라서 이제 주민등록을 하셨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해결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, 지금 같은 경우는 풀옵션을 통해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여름을 나야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,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인 관계에서 신뢰관계, 양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유지되는 임대차 계약의 속성상 계약 해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네,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계약 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분과 잘 이야기하셔서 현명한 해결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사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. 또 다른 법률 고민 있으신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방송을 통해서나마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